원장님 간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뵀는데요. 네. 최근 들어 사람분들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대상포진 저는 안 네. 걸려봤거든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 지인이 한번 걸렸어요. 죽도록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혹자는 뭐 출산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통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신경통이 오래 가는 경우도 많다던데요. 그렇죠. 대상포진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피부 쪽에 수포가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게 피부에 의한 뭐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피부에 생기는 것보다는 척추 신경절, 그러니까 신경이 나오는 입구 쪽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많이 피곤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증상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 부위를 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아프다. 계속 바늘로 쑤시는 통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거의 잠도 못 잔다, 식사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게 포진이 올라온 그 피부 질환이 아니라 신경성 질환인 거네요. 그쵸. 바이러스는 피부에 사는 게 아니라 신경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아, 저는 생소하긴 한데 이 음. 대상포진 치료 방법 중에 신경 차단술로 한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신경 차단 주사를 많이 놓으시잖아요. 그쵸. 이 어떤 치료인가요? 대상포진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상포진은 피부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척추를 보면은 여기 볼록한 부위 보이죠? 여기 이제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절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에 따라 수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통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양쪽에 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한쪽으로 생기게 되고요.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 쪽으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흉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띠를 두르듯이 이렇게 오게 되고, 허리에 생기신 분들은 다리에 따라 이렇게 위아래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띠를 두르듯이 일자로 이렇게 증상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신경 쪽에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일주일 정도 항바이러스제를 쓰고요. 피부의 수포는 보통 2주 내외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대신 이 신경통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수포가 다 좋아지고 나서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경은 바이러스가 다 좋아지고 나서도 염증에 대한 통증이 있었던 기억, 자극을 기억하기 때문에 신경통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까지도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 그 원인과 결과가 완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신경 차단술 맞으면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지나요? 환자분 중에서 저한테 한번 얘기하셨던 분이 초기에 대상포진 수포가 올라와가지고 피부과에서 일주일 동안 약만 드시다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 부위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고 가실 때 제 손을 잡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송곳으로 찌르던 통증이 지금은 없어졌고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주사 두세 번이면 많이 호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치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초기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증식을 좀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라는 약을 일주일은 꼭 드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소염제랑 신경통에 대한 약, 그 다음에 진통제, 이렇게 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차단술은 뭐 신경을 진짜 끊어내거나 신경을 차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바늘로 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신경절 주변으로 해가지고 소염제 성분, 약을 뿌려주는 걸 흔히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주변의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줘가지고요, 자극되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치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초기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치료가 늦어졌을 때는 치료를 해도 염증이 가라앉아도 신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에 대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신경통이 감소되는 효과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약해지고. 그래서 보통 대상포진 앓으신 분들은 수포가 올라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이런 신경차단술을 해야지 통증 기간도 짧아지고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신경 차단술을 받으면 대상포진이 완전히 치료되는 건가요? 초기에 치료가 늦어졌을 때, 수포 범위가 좀 크게 생겼을 때, 아무래도 고령일 때, 그럴 경우 대상포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이 이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끝났다고 해도 통증이 사라진다, 그건 아니고 꾸준한 여러 신경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다 좋아지고 나서도 대상포진은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처음 침범된 신경, 얘는 잘 생기진 않고 다른 부위, 반대쪽이나 아니면 위아래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그거 하면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주사를 잘 놓은다고 하셔도 바늘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좀 있을까요? 주사를 너무 무서워서 못 맞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바이러스제나 신경통에 대한 약 같은 거를 쓰게 되고요. 신경 차단술만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수액이나 진통제 수액 같은 걸 좀 병행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제일 효과적으로 신경통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그 주사 치료 제일 효과적으로 돼 있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런 신경 차단술이 빨리 하면 할수록 신경통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주사라는 게 진짜 찰나에 따끔뻑은 끝납니다. 근데 대상포진 그 죽도록 아픈 거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사 시간은 한 5분 내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사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시암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바늘 위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가 직접 신경을 찌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경 주변으로 가서 약을 퍼뜨려 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처음에 이제 많이 뭐 안 맞던 주사다 보니까 많이 겁내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니까는 이 통증을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조기에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대상포진 환자분의 그렇죠. 신경 차단술을 하신 모습이죠. 네. 바늘이 되게 얇네요.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얇은 바늘로 해서 좀 주사 치료할 때도 좀 통증이 덜하게끔 이렇게 해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흉추 12번, 11번 쪽, 좀 아래 허리랑 배꼽 아래쪽, 하복부 쪽으로 대상포진 생기셨던 분인데, 모형에서 보시면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신경이 나오는 입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걸 확인해서 요 신경 절 있는 부위로 요 까만 게 조영제란 약물이거든요. 조영제란 약물을 먼저 뿌려줘 가지고, 야, 약이 이렇게 퍼질 거구나,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바늘 위치가 잘 들어갔다, 정확한 위치로 했다 확인하고 이제 약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 준비하겠습니다.